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무섭다는 반응을 하니 섭섭하구만. 스톨라스에서 자네들이 회의장에 들이닥치기 직전까진 나도 거기 있었는데 말이지. 그 순간 스톨라스에서 잠시 들렸던 한 노인의 위화감이 느껴지는 웃음소리에 대한 기억이 당신의 뇌를 스쳤다. 난 부하들처럼 무자비하지 않으니 안심하게. 솔직한 담소나 나누는 게 어떤가? 그럴 시간 없어. 대체 우리를 왜 공격한 거지? 마커스는 그렇게 죽었어야 할 친구가 아니었다고! 케이런은 곧장 무기를 꺼내 카로스의 목을 향해 건누었다. 카로스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는지 옅은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은 나도 이해한다네. 하지만 걱정 말게.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생물 같은 건 없다네.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두 나름의 목적이 있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뭔 소리라는 거야 대체? 뭐? 케이런이 카로스의 당황스러운 대답에 기가 차 말을 잇지 못하자 카로스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왜 자네들 선조가 벙커에 들어갔는지 들어본 적 있나? 핵전쟁 때문이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대답이네. 뭐? 핵전쟁 때문에 지상에는 그 누구도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잖아. 인류 간의 다툼이 종말을 불러왔다는 얘기인가? 하지만 그건 동물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먹고 먹히는 끝없는 싸움이 반복되지. 하지만 동물들의 다툼으로 종말이 다가온 역사가 있었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목숨 구걸을 위한 시간 끌기인가? 케이런이 무기를 더 가까이 되리민자 카로스가 손으로 그녀의 물기날 끝을 밀어내며 말했다. 부엉이 공방, 자네가 한번 대답해보게. 왜 인류가 한번 종말을 맞이했었는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었지. 이기적인 생물인 건 맞지만 그게 이상한 건 아니라네. 동물들도 동족만을 우선시하고 어쩔 땐 동족마저 버리고 말지. 인간의 전쟁도 자연의 동식물들이 순환하는 먹이사슬과 같은 역할이었다네. 끊임없이 먹고 먹히는 순환 속에 개체수를 조절하고 발전해 나갔지. 하지만 핵무기가 그 섭리를 깨버리기 시작했다네. 어리숙한 인류가 가지기엔 너무나 위험한 신의 영역이었어. 수준에 맞지 않는 기술을 손에 넣은 인류는 결국 스스로를 종말로 이끈 거라네. 그게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카로스는 케이런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부엉이 공방 기억나나? 리베라 마을에서 말이야. 자네는 나에게 벙커 이야기를 해주었지.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사상과 기술들 전부 너희 벙커에는 남아있지 않나? 그 벙커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니. 다시 생각해도 놀랍구만. 카로스는 큰 소리로 웃더니 웃음을 멈추고 당신과 케이런을 빤히 바라보았다. 관계가 없어 보이나? 그래서 목적이 뭔데? 목적이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누구도 그런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네. 인류가 몇 천 년이 지나도 계속 돌덮기만 들고 싸웠다면 종말이 찾아올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인류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누군가 그들을 관리해야 한다네. 그 옛날 인류가 신에게 의지했던 것처럼 말이지. 네가 그 신이라고도 되겠단 얘기야? 어이가 없네. 신이라면 이깟 창에 찔려도 죽지 않는 거지? 케이런이 카로스에게 무기를 들이대려던 그때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뭐야 이 소리는? 당신은 소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누더기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 텐트의 입구를 향해 팔을 뻗었지만 어째서인지 닿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카로스가 당신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다. 지금 나가도 의미 없네. 이 마을의 희생은 필연적이었네.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조금 전까지 널 따르던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안 들려? 나도 이들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네. 하지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를 그르칠 순 없어! 카로스의 얼굴에는 정말로 그의 슬픔이 눈에서 볼로 그리고 수염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더 물어볼 가치도 없어. 부엉이 공방. 이 녀석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조차 모르겠지. 1008명. 뭐라고? 오늘 이곳에서 희생되는 사람의 수라네. 비록 큰 뜻을 위해 이 세상을 떠나지만 괜찮다네. 내가 그들 모두를 기억할 테니. 카로스는 비탄에 빠진 표정으로 오늘 희생될 사람의 수를 정확히 말했다. 모두 기억하겠다니. 그런 무책임한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들의 이름을 모두 읊어줄 테니 함께 기억해 주겠나? 제니, 피터, 알리시아, 테드, 시. 그러고 보니 죽은 자네들의 동료 이름이 마커스라고 했었지? 걱정 말게. 마커스도 꼭 기억해 주겠네. 미친 자식! 용서 못해! 당신은 바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케이런을 끌고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섰다. 학살. 당신은 카로스가 있던 텐트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깥은 거대한 비행선과 알 수 없는 기계들, 그리고 수많은 적에 의해 이미 순식간에 초토화되었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이건 대체... 1008명. 아니, 이제 1010명이로군. 처참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당신과 케이런의 옆으로 어느새 카로스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자네들 대답에 따라 오늘 내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늘어날지도 모르겠군. 너무 많은 걸 보여줬으니 말이네. 그는 당신과 케이런을 한 번씩 훑어보고 말했다. 이 기회에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건 어떤가? 자네들 벙커의 운명을 크게 바꿀 기회라네. 그게 무슨 소리야 또? 나를 따르는 자들은 스스로를 인도자들이라고 부르지.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라네. 이 마을에는 임페리얼의 귀족, 산마지카의 고위신관, 이외에 머시너즈의 전쟁 상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 그들이 모두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카로스는 당신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린 인도자들에 속한 각 세력의 지도부를 통해 지금까지보다 더 큰 전쟁을 벌일 거야.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각 세력은 과했던 발전을 조절하고 문명을 다시 적절한 수준까지 되돌릴 수 있겠지. 케이런은 놀란 기색을 억지로 숨기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격한 거지? 우린 전쟁 같은 거랑 상관없잖아! 말했지만 너희 벙커는 지금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문명을 가지고 있어. 몇백 년 전부터 생존자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곳이건만 나답지 않은 실수를 했구만. 하지만 부엉이 공방?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든다네. 그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 벙커에 남은 자들이 함께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균형을 깨는 방해물로 남을지. 카로스는 당신에게 다가와 고개를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선택하게. 우리의 뜻에 동참하겠나? 케이런을 바라본다. 당신은 케이런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큰 뜻을 위한 작은 희생이 되겠지. 하지만
몇 가지 약속을 지켜준다면 계속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겠네. 지금보다 더욱 풍요롭게 말이지. 부엉이 공방,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케이런은 분한 듯 주먹을 꽉 쥔 채 당신 뒤로 물러났다. 결정은 당신 몫이었다. 함께 해야 한다고? 이런 미친놈들과? 하지만 함께 하지 않으면 저 대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나?